네,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소부장, 저희가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서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악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한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일 20조 원의 가치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당장 어때의 효과를 짐작은 못하겠지만 이미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하고 거래가 뜸해지면서 사실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혹은 무역 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양국 간에 어쨌든 상당히 많은 교류가 생기고 네. 우리 GDP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일 간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정상의 발언 먼저 좀 보고 저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고 오셨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20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그럼 이번에 관계가 나아지면 이거를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20조 원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특정한 곳에 추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대로 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크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요즘 경제 안보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하두인데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정상회의가 지난 12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또 지난 4, 5년 사이에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이 또 왜곡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맞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화되고 또 국가적인 어떤 안보 환경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20조라고 발표된 내용 보니까 기회 손실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수출 감소로 인한 유발 효과가 한 13.5조 원 손실이 있고 네. 일본이 한국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투자를 안 함으로 생긴 또 생산 감소 효과 한 6.8조 이렇게 해가지고 20조 약간 상회하는 액수로 전망했는데 물론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가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수치인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장입니다. 만일에 한일 관계가 좋아서 우리나라 물건을 일본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다면 20조가 아니라 저는 그보다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과거 이를테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그런 좋았던 한일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예. 물론 최근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한류 컨텐츠는 일본 젊은이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만은 이를테면 이제 그건 굉장히 절대액으로 보면 크지는 않은 숫자고요. 한국이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다른 나라 시장만큼 일본에서 팔렸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누렸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네. 일본이 과거에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도움을 어디다 구하냐면 한국에 구하지 않고 지금 대만에서 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쿠마모토에 TSMC 공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11조짜리 공장인데 네. 일본 정부가 무상으로 4.5조 원을 지원합니다. 4.5조 원. 거의 절반에 가까이.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예. 우리 이제 파운드리를 잘하자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일에 삼성전자가 이 공장을 거기 갔더라면 4조 원면 벌써 이 20조 가까이 한 5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삼성이 또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지난 몇 년도 좋았더라면 그게 TSMC 공장이 아니고 삼성전자 공장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쫓아가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네네. 최근 보면 오히려 간격이 늘어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를테면 쿠마모토 공장 같은 걸 만일에 삼성이 그걸 따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잘 풀려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대만이나 다른 데 뺏기지 말고
한국도 일본에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삼성도 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보면 일본 기업들이 그 파운드리를 아쉬워하는 일본 그 패블리스 공장들도 그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볼 때는 TSMC가 다 못 메꿔줄 겁니다. 그래서 추가 공장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삼성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한국 가전제품이라든지 그죠? 꼭 그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일본 시장에 양국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진전이 되고 서로에 대한 악감정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많은 상품들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대한 일본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 시장도 네. 우리가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기대가 클 수도 있는데 사실 김 교수님 어제 뭐 한일 정상회담을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뭐 만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좀 절차들이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경색됐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괜찮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할 만한 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정말 오히려 늦었다 이런 관계 개선이 늦었다.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국민적인 선문을 받고 있느냐 하면 또 일부 야당이라는 일부 단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아직도 보면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는 데서 부정적인 여론이 오히려 그렇죠. 더 높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면은 이런 관계 개선이 빨리 좀 정리하기 쉬울 텐데 좀 우리가 너무 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모습 그걸 또 아주 뭐 그렇다고 또 일부에서 또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뭐랄까 착실하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좀 제가 걱정도 조금은 있습니다.